네, 점점 가을로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13일 목요일인데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오늘 현재 기온이 22도입니다. 습도가 현재 54%지요.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을 31도로 예보됐습니다. 84%까지 습도가 오르겠습니다. 맑은 후 흐린 날씨 예보됐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언론에 이목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국토부가 발표를 예고한 주택공급대책과 금융위의 금융종합대책 후속 조치도 함께 논의된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번 달 두 번째 주, 그러니까 8월 10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을 오늘 발표합니다. 한 주 전에는 부동산 세제 발표 직전 관망세에 서울 강남 집값 상승폭이 둔화한 반면 중저가 지역 아파트 가격 상세는 가격 강세는 이어졌지요. 자, 이번에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의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부동산원 발표가 또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국민의힘 주호영, 박덕흠 의원 등 전현직 국회 부의장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동행을 했고요. 김태호 의원 등 다른 국민의힘 중진들과의 별도 회동을 또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에서는 편한 자리에서 야당의 의견을 듣고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국정과제의 초당적 협조를 구하려는 골프 정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이렇게 열심히 야당 인사들을 만나면서 국정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을 뒷받침할 여당 대표 누가 될까요? 다음 주 화요일에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이라 확인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20년 동안 네이버 뉴스 댓글 1억 1천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과 연계된 영향력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 약 2만 4천 개가 식별됐습니다. 외국에서 한국뉴스에 댓글을 단다? 아무래도 수상하지요. 이들은 특정 진영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과 한국 사회를 공격하며 갈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특히 선거 기간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의심 계정은 평소보다 51%나 많았다고 합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 계정들을 외국 정부나 기관이 직접 운영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왜 주요 선거 때마다 외국에서 이런 악플들이 많이 달리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 배후까지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권창영 종합특검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로 윤석열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신원식 전 실장이 윤석열 지시를 받아서 미국, 일본 등 6개 나라와 EU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내란 종료 시점을 계엄 해제일이 아닌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일인 2024년 12월 14일로 판단했습니다. 국회에 의해서 그 권능이 중단된 그 시점까지가 내란이었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계엄 정당화 활동도 내란 가담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 전까지의 계엄 정당화 활동도 내란으로 권창영 특검이 보았다 이런 얘기죠. 다만 내란 특검은 종료 시점을 12월 4일로 판단해서 두 특검의 법리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그 앞선 내란 특검은 12월 4일 내란 종료 시점을 그렇게 보았고요. 권창영 특검 이번 종합특검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일 그때까지를 내란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자,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시험, 의사 국가시험 수석 25명의 진로를 분석한 결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의사 국가시험 수석 25명이 이 이른바 외흉, 산, 얘는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반면 내과와 피부과, 영상의학과의 선호도는 두드러졌습니다.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 사고에 따른 사법 리스크, 낮은 보상 등이 필수 의료 기피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를 살리려면 보상 확대와 법적 부담 완화, 의료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오늘 조선일보가 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천안의 한 교회에서 학대를 당하다 숨진 11살 아동이 생전 장애수당이나 생계급여 등 복지 지원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적장애 판정을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 대상에도 올랐지만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학대 정황까지 확인됐지만 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지기 직전 두 차례에 교회에서 탈출해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신청주의 복지와 아동 보호 체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교회에서 설마 이런 학대가 있겠는가? 이런 믿음이 아동을 다시 교회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요, 죄송하고요, 대가리를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자, 오늘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TV뉴스는 어떤 이슈 다루고 있는지 TV뉴스 리뷰 함께하죠. 전남 광주 장성군의 한 농가. 뜨거운 뙤약볕 아래 축 처진 깻잎이 쪼그라질 정도로 시들었습니다. 고추는 줄기부터 바짝 말라 비틀어졌고 일부는 화상을 입고 누렇게 죽어버렸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다 말라서 죽었어요. 3분의 2는 다 죽은 것 같아요. 바짝 말라버린 땅. 작물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해 살짝만 잡아당겨도 잡초처럼 톡톡 뽑혀 나옵니다. 고추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이렇게 막 쑥쑥 뽑아버리니 비가 너무 안 내리니까 올해 이렇게 비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전남 광주에서 두 번째로 큰 농업용 저수지라는 인근의 장성호로 가봤습니다. 평소라면 물에 잠겨 있어야 할 곳에서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수지 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극한 더위에 비까지 내리지 않으면서 물이 차 있어야 할 이곳 장성호는 보시는 것처럼 맨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4%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5월 4.2%, 6월 3.5%에 이어 7월에는 그보다 낮은 3.4%를 기록한 겁니다. 또 한 달 전인 6월 물가와 비교하면 0.1% 오르는 데 그쳐서 물가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5% 오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Yeah, I think the most positive number is really that core inflation reading heading down to 2.5%, which is the lowest level it's been since February 2026. It's still above the Fed's target of 2%, but heading in the right direction. 품목별로는 에너지 가격이 1.5% 하락했고 월드컵이 끝나면서 호텔 같은 숙박비도 2.8% 떨어졌습니다. 반면 외식 물가는 0.3% 올랐고 의료비와 항공료도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일자리 통계가 부진하게 나온 데 이어 물가 상승세도 진정된 걸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선 기준금리가 다음 달에도 동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마지막 TV 토론회는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서울 경기 권리당원 투표가 동시에 진행 중인 시점에 열렸습니다. 박빙 구도 속 굳히기 또는 뒤집기가 절실한 만큼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는 서로의 과거를 저격하며 배신 공방을 벌였습니다. 얼굴 푸시고요. 본인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그리고 배신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망쳐먹었는데 그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것이야말로 배신 아니겠습니까? 레버리지 ETF부터 보안 수사권 폐지 입법, 지방선거 평가까지 기존에 나온 공방을 모조리 동원해 총리와 당대표 시절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두 주자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두고 협공을 펴자 결국 설전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1번 국정과제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문제를 모르고 내란 종식이라고 할 수 있었는지 그게 어떤 뇌피셜에 나온 겁니까? 국정과제 50%는 뭐예요? 가져왔어요. 덫을 놓고 퀴즈하는 식으로